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이 아니고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합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이분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둥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시청자께서 그래도 밉지 않고 웃음이 나요. 배종찬 소장 지각했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오겠죠. 네. 자, 저하고 둘이서 하시죠. 네, 그렇죠. 예. 첫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이재명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화천대유가 이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투자액의 1,100억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 말고 수천억대 부동산 수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도 가져가지만 개발하고 나서 아파트 부지들을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 분양 과정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회사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거든요. 그중에 4개 필지를 화천대유가 또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또 땅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을 얻었고 일단 회사가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이익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고 개발된 이후에 땅들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4개 필지, 4개 지역을 화천대유가 또 이제 받습니다. 이거를 계약을 받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의견이 달라요. 야당이라기보다 이제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경쟁 입찰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거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성남개발공사에서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 측에서는 이게 수의계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어쨌든 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수사를 좀 제발 해달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자, 어제 그리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정조준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에 김부겸 총리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질문에 나온 모든 의원들이 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대장동 이제 개발 사업의 이익이 11만 % 수익률이다. 11만 %.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따져 물으니까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11만 %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지역이 분당하고 아주 가깝고요. 판교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금세레기 땅이라고 부동산 업자들은 보통 얘기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되면서 엄청나게 이익이 났고 그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11만 %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간업자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 돈을 번 건 맞지만 그 화천대유라고 회사에 그럼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의혹으로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뭐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예전에 뭐 MB 기억나시죠? MB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 측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요 민간 개발하기로 LH하고 민간업사가 개발하기로 했던 거를 성남시의 시장이 되고 나서 이걸 공공개발로 바꿨고 공공개발하면서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5,500억 원을 성남시에 기부해라 공익자금으로.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500억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남시가 받아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개발을 해서 5,500억을 성남시가 받아서 그걸 공공을 위해서 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간인들이 그 이후에 개발 이익을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5,500억을 내고 나서도 본인이 이익을 얻은 거죠. 그 부분을 성남시나 기관이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개입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재명 지사는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가장 큰 치적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공 개발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없었고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5,500억이나 되는 돈을 민간업자가 공공 즉 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공공 사업을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3930님께서 역시 해병대 출신 최진봉 교수님 똑소리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배종찬 소장 아니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언제 아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요. 네. 그럴 때 제가 그러라 그랬잖아요. 네. 차 안에서 뛰라고. 열심히 뛰었죠. 뛰었어요? 네네. 6814님께서 배종찬 씨는 방송국에다 재우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 지가 집을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숙박하겠습니다. 내 이놈이다 지금. 견원 장군이 튀어나왔어 지금. 자. 조금만 쉬고 계시고요, 배 수장님. 네. 자, 최 교수님 예. 하나만 더. 그 민주당이 이제 호남 대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의혹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해명이 100% 맞냐 안 맞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이미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민간업자들이 거기서 더 많이 돈을 버는 것까지 공공기관이 나서서 돈을 못 벌게 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그 자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또 자녀가 거기 그 동생이 그분의 동생이 자회사에 근무했다는 그런 얘기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와 이 건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맞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근무했다며 하천대유. 예, 한 7년 정도 7년, 제가 7년을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또 이게 실제 소유주라고 하는 분이 언론인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전직이겠죠. 전직이죠. 지금은 아니고. 네, 전직이죠. 근데 그분이 법조 기자를 하면서 검찰하고도 이제 자주 접촉도 하고 또 이 곽상도 의원하고도 아마 검사하면서 법조 기자를 하면서 출입하면서 아마 친분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아시는 분들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 거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천대유가 그렇게 많이 돈을 벌게 된 원인, 이유 또 누가 혹시나 거기에 개입을 했다면 그 부분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배 수장님. 네. 지금 청취자들께서 지각대장 배종찬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됐고요. 제 시간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이제 대장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각대장 배종찬. 그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장이 아니라 이제 대장이 된 것도 지각 대장으로. 그러니까요. 대장으로 바꿔요. 인사이트 K 배종찬 대장. 한 계급 올라간 거죠. 2계급 올라가는 거죠. 네, 소장, 저는 중장, 대장이니까. 제 이름을 대장동으로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최 교수님? 고발 사주국 수사 검찰 가세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 당시에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인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작년 3월에 검찰이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 언론 보도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윤석열 장모 관련된 사건의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3월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장모 되시는 최모 씨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고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도 4개나 사건 4건이죠. 네. 그 4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검찰을 사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장모 사건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뭔가 문건을 만들었고 그게 대응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검찰은 단순히 그냥 사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문건이지 이게 무슨 사적으로 사유화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이거 네. 대검에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기획조정부에서 만들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검도 나섰는데 배 네. 수장님 하나의 의혹을 두고 공수처하고 검찰이 동시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됐어요. 한 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또요? 서울중앙지검도 가세를 해서 이른바 이제 그래요? 삼중 압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검찰청은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손준성 검사죠.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또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날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대검, 서울중앙지검까지 세 곳에서 수사를 세 했는데 군데서 하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좀 빨리 수사가 되느냐, 이 증거가 잘 나와서 규명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진위 여부가 밝혀지느냐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 교수님. 예. 제보자 그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 전에 예. 다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8월 넷째 주에 박 원장이 근처에 있으니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을 하던 중에 나가서 만났다. 예. 대신 만나서 이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눈 적이 없고 개인적 의견을 나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쪽에서는 윤석열 사퇴해라, 한쪽에서는 또 박지원 경질해라, 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사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 대선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여권은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이걸 박지원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월에 2번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고발 사주 관련된 문건이 만들어진 건 4월이에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박지원 원장과 예를 들면 조성은 씨가 무슨 공모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서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론사에 제보할까요 말까요? 제보하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두 분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과 이 고발 사주 관련된 고발장과 개인정보가 속해 있는 판결문을 당에 넘긴 거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배 수장님, 여론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여론은 물타기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 진영 간의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개요는 확인 가능한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42.3%, 정치 공작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43.7%로 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방금 전에 최진봉 봉 교수님께서는 물타기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 되는 이 프레임 성격이 되는 현상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뭐예요? SLBM 발사 성공입니다. 세계 7번째인데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이 SLBM 많이들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영문 약자입니다. 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볼리스틱이라고 읽어야 돼요? 네, ballistic. 최 교수님, 텍사스에서는 뭐라고 발음해요? 아 이거를요? 네. Submarine Ballistic Missile. 보예요, 버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중간 정도. 네. 네. 오늘 중요하죠, SLB.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7개죠. 왜요? 7번째. 아주 간결하게 힌트를 주시죠. 아니 근데 전 세계에서 7번째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거 대단한 캐거고요. 이게 지난번에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규제를 받았죠. 미사일 규제 받았던 네. 걸 풀었잖아요. 이게 이제 풀어지면서 사실 우리도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정거리도 그렇고 탄두의 무게도 그렇고. 그 풀린 게 미사일 거리 탄두의 중량 다 풀렸지만 그러니까요. 고체 연료도 우리가 개발 네. 풀렸잖아요. 이제는 고체와 액체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아니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로켓도 지금 만들었다고 아침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럼요. 근데 한 과기부에서 청취자께서 발표했어요. 배 소장님 유학파 맞아요? 발음이 영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말이에요. 이 북한에서 왜 바다 안에서 쏘는 그 북극성이라고 쏘는 시커먼 그 네. 미사일 있잖아요. 네. 전 북한은 이미 SLBM 시험 발사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 그렇죠. 잠수함에서 쏜 게 아니었다예요. 그게 네. 수중에 감춰진 그 바지선에서 이제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가 7번째 아니에요? 세계 7번째. 예. 그 안에 북한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그 현장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도산 안창호 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자, 요 얘기 한번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산 안창호 함장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상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 궤적을 유지를 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 같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SLBM이 실전 배치되고 또 성능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어 발음도 뭐 이렇게 딱히 SLBM 발음이 좀 아니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 발음할 때 너무 영어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발음하고 문재인 대통령 거의 똑같지 근데 않습니까? 발음 얘기하는 김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네. 치읓으로 하셨는데 네. 이거 틀린 거예요. 어. 화살을 관역에 맞췄다 히읗으로 가야 되고 맞히다 마치다. 네. 맞췄다는 양복을 맞추다 이럴 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 게시판에 너무 따진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도산 안창호함이 우리 잠수함 중에서는 최신형이고 3,000톤 가장 큰 거거든요. 예. 그 잠수함 안에 이제 사출 장치가 들어 있고 아. 그 물 속에서 그걸 쏘아 올린 거예요. 네. 예. 군사 전문가세요? 제가 옛날에 저 국방부 출입을 할 때 네. 해군 취재를 좀 해가지고 좀 알아요. 제가 되게- 잠수함도 한번 승선해봐서 되게 티를 내시네요. 뭐 이렇게 따지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맹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몽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매하다 이런 독설 글쎄요. 비판이거든요. 우몽하다는 단어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독설을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이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SLBM 성공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북한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그 예. 사진까지 공개했잖아요. 달리는 열차에서 쏘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사진만 보고는 이게 달리는 상황인지 멈춰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LBM이라고 북한이 이렇게 선전하고 쐈던 게 바지선에서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워놓고 쏜 거 그랬을 아니냐? 수 있어요. 열차라는 왜냐하면 것만 이 있고. 사진이 움직이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네. 스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죠. 사진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이제 미사일 발사가 SLBM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7번째로 SLBM 개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게 도발이 아니면 대체 뭐가 도발입니까? 왜 우리 대통령한테 도발 말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김여정 씨 이게 도발인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시청자께서 190 대통령 발음을 지적하다니 50대 같으면 잡혀갔을 그렇죠. 바로 잡혀가서 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배 수장님, 네. SES 힌트는 준비해 오신 거예요? 즉석에서 나온 너를 거예요? 왜를 사랑해요. 3667님께서 배 소장님은 코리아타운에서 유학한 것 같아요.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중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